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 관련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주거복지시설인 나눔의 집, 여기에서도 후원금 사용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어젯밤 MBC PD수첩에서 관련 내용이 방송됐는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방송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나눔의 집이 어떤 곳인가요? 네네. 지금 이제 정대협, 정의연, 정의기억연대 사태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혼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서 정대협이 생겨서 이제 수요 집회를 이끌었고요. 나눔의 집은 경기도 광주 쪽에 있는데 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공동으로 기거하실 수 있게 모시는 곳이에요. 사망하신 분들도 계셔서 현재는 6분이 모여 살고 계시는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에 소속돼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관리하는 법인이군요. 뭐 종교계에서는 복지법인들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정관 규정에 보니 이 이사회의 3분의 1을 승려가 맡도록 규정돼 있어서 현재도 이제 3분의 2의 이사분들이 스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스님들이 운영을 하시는 데인데 내부 직원들의 제보가 수십억 대 후원금을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놀라운 것인데요.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1년 동안 후원금이 25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막대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내부 직원 7명이 이거 문제가 있다. MBC에 제보를 해서 취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해마다 쌓인 이 성금, 기부금들을 다 쓰지 못하니까 지금 부동산으로 약 절반, 현금으로 약 절반 해서 전체적으로는 130억 원의 이 유동, 동산, 부동산, 자산이 쌓여 있는데 이걸 쓰지 않고 지금 적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적립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녹취를 하나 공개했어요. 어제 PD수첩에서 저는 이 녹취가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사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여기 스님인 이사분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뭐 궁극적으로 이 돈을 나쁜 데 쓴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금을 내는 시민들은 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좀 편히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모인 돈인데 자, 할머니들은 결국 돌아가시게 되고 그렇다면 이 모여진 기금으로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요즘은 호텔식으로 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데 호텔식으로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노인들을 요양시설화해서 운영하면 수익도 나고 좋은 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사진의 녹취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이사회가 뭐 먼 미래를 보는 플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기부한 사람들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게 문제가 되는 설령 대목입니다. 불법이 없더라도 기부한 사람들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사용 형태가 되겠죠. 사실상 뭐 불법 위법을 따지기 전에 이 기부자들의 의사와는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후원금을 잘못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을 부당 대우했다는 사실이 함께 밝혀지면서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녹취를 한번 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할머니가 도가니탕이 드셔주고 무릎이 아프시니까 도가니탕이 드셔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무릎에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어차피 말하면은 돈 안 주니까 할머니 도가니탕 먹는 돈 어차피 안 줄 거니까 제 돈으로 도가니탕을 사드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때가 너무 좋으셨나 봐요. 제가 조금 내가 쓸 거 덜 쓰고 그냥 할머니한테 한 번 더 사드릴 걸 그런 생각이 너무 나요. 나라에서 주는 거 외에는 단 한 푼도 할머니에 쓰이는 병원비나 간병비를 지출한 적이 없어요. 할머니가 혼자 관리하시고 혼자 이제 가족이 없는 분들은 할머니랑 아파서 누워 계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할 때는 제 카드로 일단 결제하고 나중에 이제 할머니한테 말씀드리고 받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자, 충격적인 멘트. 도가니탕 한 그릇 사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으면 뭐 서로 굉장히 어렵다면 이 직원이 돈을 내서 할머님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도가니탕 사드렸구나.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억 원이 쌓여 있잖아요. 연간 25억 원의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이 중에서 6분의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은 불과 6,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가니탕 한 그릇 드시고 싶다는 거를 안 해주니 이 법인에서 결국 개인 직원이 사비로 사드리고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스스로 이제 마음이 안쓰러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침상에서 낙상 사고로 할머니가 다치십니다. 예. 어르신 모시는 분들은 종종 있는 일인데 이 침상에 문제가 있다. 5차례나 이 침상을 교체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해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친 할머니의 치료비는 국가에서 나온 돈이 아니면 할머니 자비로 치료비를 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후원금은 왜 모여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취에 나온 대로 그럼 뭐 가까운 미래에 이걸 고급식 요양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 할머니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최대한 뭐 이걸 지출을 지금 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추정 가능하게 만드는 대목이어서 이것은 이제 문제를 좀 법인 쪽에서 명명백백 밝혀야 될 문제고요. 취지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뿐만 아니고 무슨 학대에 가까운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그렇죠. 광의의 확대 해석을 하면은 학대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노인 학대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지점들도 근데 있습니다. 그거 이상이 나온다면 법적 책임의 문제를 하고 이 법인에 대한 제재, 예. 징계 조치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PD 수첩이 어제 방영이 되고 이 조계종 입장이 나왔어요. 뭐냐면 이것은 이 대한불교 조계종이 개입해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이제 2명의 이 운영 이 담당자가 위탁돼 있는데 약 20년간 운영을 해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지만 그럼 관리 감독의 책임은 없었을까? 이것도 더 넘어가서 이건 또 이제 복지 당국의 이 감사 책임은 없었을까? 이런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고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관리 감독이 어디서 구멍이 났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우리가 왕왕 보는 일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또 뭐 오히려 간병을 해야 되는 복지사들에 의해서 노인 학대가 벌어진다든가 제대로 처우가 온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고 또 이게 정대협, 정의연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다르지 않았다 혹은 더했다 어찌 보면 이런 문제가 지금 또 노출됐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이 법적, 또 제도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양상이 또 요새 문제가 되는 그 문제랑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보니까.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활동가가 만들어서 정대협을 오래 운영해 오다가 2017년 정도부터 이제 국고보조금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종교계는 아주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믿고 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던 것이고 또 그 신뢰 때문에 시민 후원금들이 연간 한 20억 원대로 많이 모였던 곳이에요. 그것이 130억 적립돼 있는데 자 이것이 지금 할머니들에게 도가니탕 한 그릇 안 되고 치료비 안 되고 침상 하나 바꿔드리지 못하고 그보다 더한 또 위험한 일들이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야 될 문제고요. MBC에 대해서 이 조계종 측이 상당히 좀 불만 어린 이 악의적인 편집이다 이런 이제 비판들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부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화나는 주제 말고요. 좀 실용적인 주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불편을 뭐 저만 해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맞습니다. 많이 느꼈었고요. 또 그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은 이 인증서가 화가 나게 하는 장면을 코믹하게 엮은 화면들도 있고요. 짤이라고 하죠. 이게 공인인증서에 더해서 액티브엑스까지 더해지면 이거 무한반복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저도 그걸 보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11일에 시작된 온라인 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요. 이게 어려워서 나는 오프라인 가련다 하고 일주일 기다린 또 어르신들도 많고 뭐 중장년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야 돼요.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법이 완전히 개정돼서 공인인증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2016년부터 조치가 됐지만 공공연히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근데 이 법의 통과와 더불어서 공인인증서에 공인이라는 말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양한 민간 인증도 활용하게 되면서 그중에 하나로 이게 폐지되는 건 아니고 제한적으로 쓰이겠지만 훨씬 경쟁력이 높은 사용이 쉬운 민간 공인인증 혹은 공인인증이 아니라 지금 전자서명법 개정안이거든요.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떤 게 있나요? 다른 대안은?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이제 짧은 기간 동안 한 1,000만 명 정도가 쓰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이 지금 확대된 것이 패스라는 건데 패스는 이통 3사가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뱅크 사인이라고 해서 이것은 은행연합회가 만든 건데요.
이 각각 이제 지금 사용하는 예. 앱 다운로드 수는 다릅니다. 지금 패스가 제일 많아요. 예. 2,800만 명. 예를 들면 그 패스를 가지고 어떻게 네. 본인 인증서를 대신하는 패스 건가요? 같은 경우는 앱을 다운받으면 예. 어디서든지 본인 인증을 하시오라고 하면 예. 패스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아, 그럼 자기가 비번만 찍으면 자기 인증이 원래 끝나는 패스에 거예요. 가지고 있는 비번만 네네네. 찍으면요. 카카오페이도 아주 쉬운 게 마찬가지로요? 뭐냐면 예.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쓰기 때문에 보안은 안전하고 그냥 6자리에 뭐 사실은 6자리에서 15자리까지 비번을 예. 임의적으로 자신이 만들어 놓고 자신의 비밀번호만 찍으면 인증이 되고 예. 또 하나는 비밀번호로 찍든가 생체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주로 지문 예, 인식을 쓰고 지문 인식. 있는데 나중에는 홍채라든가 여러 가지가 쓰이게 되겠죠. 그럼 아주 원스톱 프리패스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보다 훨씬 편리하죠. 그럼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는 옛날에 보면은 어떤 뭐 물건을 사고 지불하거나 이럴 때만 썼는데 네. 공인인증이 필요할 때 이제 그 카카오페이 대신 비밀번호 맞습니다. 누르면 그냥 긴급 예. 재난 지원금을 신청하는데 예. 당신이 최영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오. 예. 그럼 카카오페이를 띄우고 6자리를 제가 찍으면 예. 인증이 끝이죠. 예. 자, 마지막으로요. 시간은 다 됐습니다. 그 생후 25개월 된 딸이 네네. 성폭행을 당했다. 뭐 이래가지고 국민청원이 막 몇만인가요? 53만? 53만이 예, 근데 넘습니다. 이게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마라고. 예. 자, 이게 지난 3월에 예. 25개월 저의 딸을 예.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어린이가 성폭행을 했다. 근데 이런 거짓말을 했으면 이건 뭐 처벌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회적인 어떤 해악이 예. 물리적으로 입증이 되면 처벌할 수 있고요. 예. 또는 많은 시민들이 정신적 충격으로 고발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아, 예. 처벌 수위가 아주 높을 것까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궁금한 것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예. 하나, 예. 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 국민청원 게시판에 다소는 이게 검증 이 방법. 필터링이 예.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가 되는데 54만 3천 명이 공분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 너무 허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엽기적인 얘기를 왜 한 걸까 이런 예. 궁금증인데 앞으로 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은 말씀하신 많습니다. 대로 어떤 초기에 국민청원을 올릴 때 최소한의 검증 방법 같은 것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예. 이런 일이 앞으로 또 벌어진다면요, 상당히 좀 오히려 국민청원이 불신에 휩싸일 수 있거든요. 예. 이 부분들은 이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지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 완전 정보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